저 사무실 구석에 있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이렇게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야, 요즘 DB 진짜 별로지 않냐? 그러면 동료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죠. 야, 너도 그러냐?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었네. 야,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나도 그래, 나도 안 돼, 요즘 DB 왜 이러지? 이런 말을 듣고 스스로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자, 초보 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은요, 누구나 설득당한다는 걸 싫어해요. 고객에게 이런 멘트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장기렌트는요, 대출로 잡히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초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단순한 정보만 전달해요. 자, 단순한 정보만 전달했을 때 문제는 고객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출 지금 받을 일 없는데? 이런 식의 우리는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어필을 하지만 고객한테 바로 와닿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프레임 전환의 멘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고객의 생각을 많아지게 하는 거, 그리고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네, 대표님, 혹시 1년 내에 이사하실 계획 있으세요? DSR 규제라고 들어보셨죠? 할부나 리스는 대부분 대출로 잡히잖아요. 제 주변에 할부나 리스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그 대출 규제 때문에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할부 리스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장기렌트는요, 대출로 안 잡혀서 이렇게 DSR 규제가 없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렌트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혹시 1년 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프레임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고수의 영업 핵심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경쟁 영업자들처럼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만 전달하면 내가 성장하고 어떤 실적이 향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업자 본인 위주의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생각에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객 중심의 고민으로 우리 영업자 본인의 영업 프레임도 넓혀지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은 신입이고 초보인데 나도 1, 2년 경력만 쌓이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약도 훨씬 더 많이 하겠지? 라는 초보 영업자들의 또 하나의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상담도 입에 있고 견적 산출이나 업무 프로세스도 아무래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물론 더 발전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약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단순히 내가 1, 2년이라는 경력이 쌓인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업에서의 진정한 기간에 따른 복리 효과는 소개를 복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결정하고 이성적이라는 포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영업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절의 최전선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상담을 하고 계실 신차 장기렌트 리스 영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DB 상담해보시면 어떠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신차 장기렌트 입문하신 지 2개월 차 되신 신규 영업자분 3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최근 DB로 상담하는 분들의 10명 중 7에서 8 정도가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바쁘니까 견적서만 먼저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월 납입료가 얼만데요? 라던가 혼자만 막 계산하면서 비싸네, 됐어요 하면서 자기 원하는 정보만 묻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부분, 이런 고객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으셨고요. 반대로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완전 무반응 고객들, 이런 고객들이 많다라고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고객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하겠죠. 고객들과 상담하고 나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 사무실 구석에 있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이렇게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꼭 이런 멘트들 나옵니다. 야, 요즘 DB 진짜 별로지 않냐? 그러면 동료가 이렇게 맞장구를 치죠. 야, 너도 그러냐?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었네 라는 말을 하면서 두 동료가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 혹시 본인이 아닌가요? 자, 대부분은 나는 왜 이렇게 계약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상담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야,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나도 그래, 나도 안 돼, 요즘 DB 왜 이러지? 이런 말을 듣고 스스로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장기렌트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고민이 항상 머리에 있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렌트 영업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 이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지금 이 DB 별로야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은 이 똑같은 DB로 계약을 이뤄내고 있는 경쟁자 또는 동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유를 밖에서 찾으면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져요. 네, 맞습니다. 내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내 실적과 내 주머니 사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뭐 할 겁니까? 실적이 나아지지 않는데. 내 마음이 살짝 불편하더라도 나에게서 어떤 이유를 조금씩 찾아가야 되는 게 내가 장기 렌트 영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장기 렌트 영업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야. 고객을 단번에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멘트가 없을까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멘트의 스킬이 궁금해요.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론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맞는 그 어떤 상담 멘트들은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든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무조건 먹히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세상에는 그런 마법 멘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렌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본인이 정말 엄청난 언변의 능력자가 아니라면, 그런 능력자시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고 계약이 왜 안 되지 이런 고민도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능력자가 아니시라면 고객을 단 한마디로 설득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자, 초보 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은요, 누구나 설득당한다는 걸 싫어해요. 내가 결정하길 원하지, 누군가에게 설득당했다는 기분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방어 기제를 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자,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보죠. 전자제품을 사러 구매를 하러 갔는데 현란한 판매자의 멘트에 혹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업자에게 설득당해서 샀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네, 속된 말로 기분 더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어찌어찌해서 설득한다고 해도 이 계약 자체가 건강한 계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수의 영업 핵심은 뭐냐면요, 영업자가 어떤 멘트를 통해서 설득을 한다가 아니고 고객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게 어떤 프레임의 전환을 한다는, 프레임 전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프레임 전환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기 렌트의 장점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런 멘트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장기 렌트는요, 대출로 잡히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초보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단순한 정보만 전달해요. 자, 단순한 정보만 전달했을 때 문제는 고객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출 지금 받을 일 없는데? 이런 식의 우리는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어필을 하지만 고객한테 바로 와닿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프레임 전환의 멘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렌트는 대출로 잡히지 않아요 라는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고객의 생각을 많아지게 하는 거, 그리고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대표님, 혹시 1년 내에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DSR 규제라고 들어보셨죠? 할부나 리스는 대부분 대출로 잡히잖아요. 제 주변에 할부나 리스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그 대출 규제 때문에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할부 리스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장기 렌트는요, 대출로 안 잡혀서 이렇게 DSR 규제가 없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렌트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죠? 렌트가 대출로 잡히지 않아요, 이 부분부터 어필한 게 아니죠. 전혀 다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할부나 리스 대출로 잡혀요가 아니고요, 혹시 1년 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프레임을 던진 겁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시면 기간이 기본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 중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1, 2년 내에는 전세 만기가 도래하겠죠. 그러면 이걸 갱신을 할지 다시 이사를 할지 고민을 할 시점이 온다는 거고요. 자가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사를 고민하실 수도 있죠, 충분히. 자, 그런 고객이라면 지금껏 할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머릿속에 집 이사, 대출 뭐 이런 프레임을 던진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죠. 가만히 있어봐, 내년에 이사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맞죠? 뉴스에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어떤 대출 규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생각 못했는데 할부 리스가 대출로 잡힐 수도 있겠구나. 잠깐, 장기 렌트는 대출로 안 잡힌다고 했지? 그러면은 한번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 렌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고객 스스로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스스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렌트를 한번 알아볼까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렌트는 초기 비용 하나도 들지 않고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그래서 월 얼만데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숫자 노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렌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조금씩 설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객이 우리 얘기를 진짜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 열려있는 상태에서 렌트는 초기 비용 한 푼도 안 들어요. 잠깐, 그치, 할부를 할 때는 초반에 등록비하고 뭐 보험료하고 드는데 초기 비용 한 푼도 안 들면 좋네. 그 다음은 뭐 사고 나도 보험료 이상이 안 돼요. 그렇지, 나 얼마 전에 사고 났는데 보험료 올라가던데 내릴 때는 그렇게 안 내려가잖아.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의 귀가 열려 있게끔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경쟁 영업자들처럼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만 전달하면 내가 성장하고 어떤 실적이 향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적어도 이 영상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장기 렌트는 대출료 잡히지 않아요 라는 단순한 현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 덕분에 고객님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눈앞에 그려주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주고 넓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업자 본인 위주의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객 중심의 고민으로 우리 영업자 본인의 영업 프레임도 넓혀지길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자, 근데 이거 영업을 전혀 모르는 우리 선조들이 한 속담입니다. 영업 세계에서는요, 잡은 물고기에게 더 좋은 먹이를 줘야 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 내가 아직은 신입이고 초보인데 나도 1, 2년 경력만 쌓이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약도 훨씬 더 많이 하겠지? 라는 초보 영업자들의 또 하나의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상담도 입에 있고 견적 산출이나 업무 프로세스도 아무래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물론 더 발전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계약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단순히 내가 1, 2년이라는 경력이 쌓인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업에서의 진정한 기간에 따른 복리 효과는 소개를 복제하는 겁니다. 새로운 DB가 없으면 계약이 일어나지 않는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더라도 기존 고객에게서 소개가 계속 일어나고 그 소개가 복제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고객한테 친절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모든 영업자가 고객에게 친절하게 말 안 합니까?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업의 진정한 복리 효과인 소개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1, 2년 이후에 나의 안정적이고 탄탄한 계약이 생성되는 건 거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영업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DB 오늘 10개 더 줄게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이번 달 100개 더 주겠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죠. 근데 사실은요, 신규 DB 100건 1000건보다 내 손을 잡아준 계약 고객 한 명이 더 중요하고요,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지는 알겠는데 당장 손에 이렇게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계약 고객에게 이 전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소개를 받았거든요. 지금부터는 계약 고객에게 더 많은 소개를 유도하게 한 저만의 전략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코일 매트를 보낸다거나 어떤 썬팅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어떤 용품을 준다거나 캐시백을 해준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용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하질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수십만 원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고객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정말 고맙게도 유리막 코팅을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그 앞에서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고객은 영업자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구나, 그냥 본인의 당당한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우리 주머니에서는 수십만이 나가더라도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씁쓸한 대목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웬만하면 하질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제가 서비스를 줄 금액을 최대한 아껴뒀다가 이 금액을 10만원, 20만원 정도의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꾸는 거죠. 고객에게 신차가 인도되는 날, 이때도 제가 차 받는 날 찾아뵐게요 이렇게 먼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깜짝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고객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대부분 반겨요. 어쨌든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하고 나서요, 차 좋네요 그러면서 차 같이 구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세계 상품권을 고객에게 건네면서 자, 이런 멘트를 해요. 대표님이 이렇게 계약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1등을 했어요. 봉투에 상품권이 들어있는데요, 부상으로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절반은요 이제 고생하는 저희 와이프한테 줬고, 나머지 절반 금액은 그냥 대표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정말 드리고 싶어서 챙겨왔어요. 이거 꼭 받아주세요 라면서 상품권을 전달을 하는 거죠. 상품권 연출이라고 하는데요, 자, 영업에는 연출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품권 연출에는요 3가지 전략이 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이 다 끝난 후에 전달을 하는가 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객에 전달드린 이 상품권은요 계약 전에 약속된 어떤 서비스가 아니죠. 자, 계약하시면 콜매트 드릴게요, 이거 하면 제가 뭘 드릴게요가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이 다 끝난 이후에 전달했다는 거야. 그러면 고객한테는 이건 진짜 혜택인 겁니다. 나의 혜택을 수십만 원에 계약 전에 주기로 했던 어떤 사은품보다 훨씬 더 큰 혜택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나를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왜 상품권으로 줬죠?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현금은요 받으면 좋죠. 예, 근데 지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다른 돈하고 섞여버려서 금방 잊혀집니다. 자, 근데 상품권은 어떨까요? 사실 뭐 자주 받는 건 아니죠. 예, 가끔 받는 상품권. 지갑 속에서 이렇게 현금 꺼내다가도 상품권을 보면 누가 줬어요? 제가 줬죠. 그러니까 저를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고,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순간에도 나를 한 번 더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왕이면 저를 더 각인시키면 좋으니까 현금이 아니라 권으로 고객에게 전달을 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이건 서비스예요 하고 준 게 아니죠. 대표님 덕분에 라고 하면서 고객님에게 드렸습니다. 왜 덕분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비스로 주게 되면요 이게 단순한 혜택으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대표님 덕분에 제가 1등을 했어요 라고 이제 제가 1등한 공을 고객에게 돌렸죠. 자, 그러면 고객 머릿속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구나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심겨지겠죠. 자, 사람들은요 내가 한번 도움 줬던 사람에게 계속 도움 주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줬구나 라는 이 무의식이 다음에도 이 친구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강력한 복선이 돼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장기렌트 얘기가 나오면 저를 떠올리고 저를 소개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저는 이 전략을 통해서 동료들 서비스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고객에게 더 많은 소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결정하고 이성적이라는 포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영업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전략은요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출간된 똥디비도 계약으로 만드는 마법 TA 비법서에 나오는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목도 참 자극적이죠. 똥디비도 계약을 만드는 마법 TA 비법서. 자, 이 책은요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장기렌트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고민하는 여러분께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책이 될 겁니다. 제가 소개드린 내용과 비슷한 결의 내용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의 현장의 열기를 연출해서 고객의 결정을 빠르게 이끄는 방법, 그리고 명함 3장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이 날 소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소개 명분을 만들면서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과 신뢰를 만들어서 진짜 파트너로 성장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서두에 시대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주요한 내용은요, 모든 업계는 다이렉트로 전환될 시점이 분명히 온다 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업계가 다이렉트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만 하더라도 지금 다이렉트 보험 고객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보험료를 산출하고 바로 결제를 하면서 보험 가입하는 다이렉트 시대가 수년 전에 이미 열렸죠. 신차 장기 렌트도 지금 웹 견적으로 견적 산출하는 렌트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업 편해졌다, 견적 산출하기 편해졌다, 프로세스가 정말 좋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모든 게 렌트 회사가 우리 영업자를 빼고 렌트사와 고객이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판이 이미 짜여져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자동화되고 프로세스가 좋아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화두가 되는 AI와 다이렉트가 겹쳐진 이런 시대가 판을 칠 겁니다. 신차 장기 렌트도 리스도 여기서 벗어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걸리는지를 잘 보세요. 혹시 최저가 견적 산출 여기에 목매고 있습니까? 즉시 출고 차량 정보 확인
이게 본인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세요? 렌트 상품의 정보를 고객에게 단순 전달하고 있나요? 고객이 주는 계약 서류를 렌트 회사에 접수하고 있나요? 이것만 하고 있다면 곧 여러분은 일자리를 뺏깁니다. 누구한테? AI한테. 지금 방금 얘기한 거요. 최저가 견적 산출, 즉시 출고 차량 정보 확인, 단순 정보 전달, 서류 접수, 24시간 신속 답변. 이거는요, 지금 현장에 영업하고 계신 신차 장기 렌트 영업자 여러분들보다 AI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AI는 답변을 할 거고요. 더 빠르게 최저가 견적을 산출할 겁니다. 즉시 출고 차량, 우리는 30분 동안 찾아 헤맬 동안 AI는 3초 만에 찾아줄 거예요. 자, 이 AI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결국은요, AI가 못하는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고객의 생각의 프레임을 넓혀주는, 또는 인간만이 전할 수 있는 감성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영업자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서 죄송해요, 제가 독수리 타자입니다. 이런 데도 책을 썼다는 게 신기하죠. 장기 렌트 영업을 검색해 보세요. 쭉 내려가시면은 중반부에 네이버 도서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똥TV도 계약으로 만드는 TV마법 비법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구매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찜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의 목차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고, 뒷단에 뒤에 보면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내용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AI 시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 내용 미리 보기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 내용 한번 보시고, 단순히 이번 달 한 대 계약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 고객 어떻게 계약으로 만들지? 물론 이제 그런 고민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이번 달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영업을 해서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그때도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의 전환을 해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장기적인 플랜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아직은 감사하게도 장기렌트 시장에서는 아직도 다이렉트와 AI가 아직 접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업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준비한다면, 지금 당장은 나보다 직출 차량을 더 빨리 찾는 경쟁 영업자, 나보다 더 저피를 때려서 계약을 하는 저 경쟁 영업자들에게 밀릴 수 있겠지만, 이 시대가 되면요, 그 영업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다이렉트 AI 시대가 장기렌트 업계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 영업자의 90% 이상은 사라집니다. 과하게 얘기하면 99%가 사라져요. 분들 중에 아무리 잘하는, 지금 1등, 2등 하는 그 영업자도 곧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모두가 사라진 그 시점에 살아남는 사람이 독점을 하는 그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도 한 5분, 10분이면 끝날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얘기가 또 길어졌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동료분들이라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우리 좀 더 발전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커피는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저 이런 커피 얻어먹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정말 웃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시점을 저도 기약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성장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